도대체 얼마를 더 걸어가야 되지? 아무리 걸어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구나.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며 따라왔습니다. 까깍 하는 울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윤형은 뛰었습니다. 우거진 나무숲이 보이자 윤형은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까마귀는 그때까지 윤형을 따라왔습니다. 숲이 끝나는 곳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지? 한 곳은 잘 닦여진 넓은 길이고 한 곳은 큰 나무가 드문드문 보이는 좁은 숲길이었습니다. 윤형은 까마귀가 따라오지 못하게 좁은 숲길로 들어가 오래된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안 따라오겠지? 안심한 윤형이 다리가 아파서 앉았습니다. 오, 여기 푯말이 있구나. 슬픔의 나라? 이리저리 봐도 문이 보이지 않아 푯말을 잡아당기자 숲길의 나무가 흔들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니 저곳에 길이 있나 보구나. 윤행이 들어서자 안개가 서서히 번졌습니다. 숲길은 엄침하고 습해서 윤행은 자꾸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어디선가 구슬픈 노래가 들렸습니다. 상녀! 저게 꽃상녀구나. 어릴 때 시골에서 보았던 꽃상녀. 누군가 돌아가셨구나. 윤형은 빠른 걸음으로 상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덤을 파고 꽃상녀에서 간을 꺼내어 땅에 묻고는 봉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울며 곡을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마치 우는 시합을 하듯 큰 소리로 울어서 윤현도 지우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짧은 인생 살다 갈 것은 뭐 그리 미련이 많아서 눈을 감지도 못하고 가느냐. 너 죽고 나만 살아서 무엇하나. 나도 죽어야지. 다음은 아마도 내 차례일 거야. 내게 같이 가자고 했으니 아마도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아이고 어머니, 무슨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마치 여러 사람 초선난 듯한 분위기라 윤형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음번에 누가 돌아가실 줄 몰라서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돌림병이라도 돌고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더 돌아가십니다. 다음번에 누가 돌아가실지 지레 걱정이 되어서 미리부터 슬퍼하지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저 두 할머니가 돌아가실 듯 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세 분이 동무이신데 한 사람이 돌아가셨으니 다음번에 내 차례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두 우십니까? 가족과 친척분들이시니 모두 슬픔에 젖어 있는 거랍니다.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요? 두 사람이 더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들 걱정이 되어서 슬퍼하지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이나 친구들이 죽으면 3년 동안 애도하는 게 우리 마을의 전통이지요. 아니 아무리 전통이라 해도 시대가 바뀌면 전통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벌써부터 죽음을 기다리고 슬퍼한다는 것은 기우입니다. 죽은 사람은 있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이 흥분해서 말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지호가 죽자 너무 슬퍼서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묘 앞에서 울던 할머니 한 분이 실신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한 분을 데려가시는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었다고 빨리도 데려가시는군. 나머지 한 사람도 여기서 결정될지도 모르겠군. 윤형은 미신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묘 앞에서 실신하는 할머니를 보고는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윤형은 미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실신하는 것은 친구가 죽어서 마음이 약하고 몸이 허약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미신을 믿지 않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배낭을 열자 약병이 보였습니다. 이건 장모님 약인데? 장모님께서
평소에 드시던 관절약과 건강보조식품약병을 꺼냈습니다. 법당에서 약을 드시고 약병을 바닥에 둔 것을 자신이 모르고 배낭에 집어넣은 듯합니다. 영어로 적혀있는 약병이라 사람들이 무슨 약인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제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저를 이 마을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동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보내셔서 그게 윤형이 돌아보니 한 할머니께서 덜덜 떨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 아들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분과 닮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자신이 아내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며 저보고 혹시 보동마을에 가게 되거든 오래오래 내 목까지 살다가 천천히 오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윤행이 거짓말을 하자 등에서 식은땀이 주룩 흘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맞을 거요. 생전에 내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내 목까지 오래 살다가 오라고 했는데 영감이 걱정돼서 왔나 보구려. 윤형은 노인네들은 누구나 다 관절과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되어 약병을 보여주며 이 약은 중국에서 만병통치라고 내려오는 귀한 약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둥근거리거나 숨이 가쁜 사람은 이 약을 드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 약은 뼈마디가 쑤시고 팔다리가 아파서 잘 넘어지거나 머리가 아픈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신했던 할머니가 깨어나 벌떡 일어나더니 젊은 양반 그 약 나 좀 주소. 이 약을 먹으면 안 죽는다 이 말이지요?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두 분이서 나눠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소. 나 죽는 것은 괜찮지만 자식들이 슬퍼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조금의 피해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요. 저도 마을 사람들이 1년 내내 슬퍼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더 죽어야 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있고 남아있는 분들은 사는 동안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을의 전통이라 해도 나쁜 전통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영감이 죽어서도 식구들이 걱정되어 젊은이를 보내주었구려. 약을 줘서 정말 고맙소. 약속하지만 이거라도 가면서 드시오. 장독에 보관해 두어서 싱싱하다오. 할머니가 사과 2개를 윤행의 손에 지어주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행이 사과를 받아 배낭 속에 넣었습니다. 윤행은 누군가가 뒤에서 싸늘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에 깃털을 꽂은 사람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믿고 따른 듯한데 자신이 나타나자 눈빛이 곱지 않아 보였습니다. 윤형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가짜 꿈 할아버지의 부인이신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이 마을에 오래 계시면 무당이 해코지할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이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줄 테니 따라가세요. 젊은이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건강하세요. 윤형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할머니 아들을 따라 냇가로 갔습니다. 이 냇가를 따라 계속 내려가면 나무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를 건너 들판이 나오면 외딴 집이 보일 때까지 걸어가시지요. 기억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누가 불러도. 누가 나를 부르나요?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실신하셨던 그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가세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기 무당이 오겠으니 어서 도망가세요. 윤형은 무당이 뛰어오자 앞을 보고 무조건 달렸습니다. 뒤에서 살려 달려는 할머니 목소리와 할 말이 있다며 겨달려 달리는 소리와 도와 달려는 비명소리와
여러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옷을 잡는 느낌과 뛰어오는 소리도 들려 무섭고 겁이 나서 울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지우가 죽고 나서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자신은 지금 살고 싶어서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윤형은 무서워서 큰 소리를 아 하며 길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구령을 맞추듯 하나 둘 하며 소리내어 뛰기도 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멀리 나무로 만든 오래된 나무가 보였습니다. 저기구나. 저 다리를 건너야겠다. 윤형은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다리를 건너고 나자 살았다는 느낌에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윤형은 땅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다행히 뒤에서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살았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더 넓은 들판이 보이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물이 고인 논에는 초록색 모들이 줄지어 맞춰 있는 전형적인 농촌인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도 외딴 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하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곳 어딘가에 외딴 집이 있나 보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외딴 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는 큰 개가 당장이라도 달라들 듯이 무섭게 짖었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신발은 있는데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 있는 큰 개가 숨이 넘어갈 듯 요란하게 짖어댔습니다. 젊은 여인이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죽으려고 합니까?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애도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3년상을 이제 끝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고 싶어 할 만큼 못 잊으십니까? 저 역시 결혼식 날 아내가 죽어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형은 자신의 감정에 울컥하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증변창의의 말에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으며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중병에 걸린 환자였지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라 간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지자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이 외딴 집에 병술발하며 살았는데 혼인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지요. 이제 3년상을 마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겁이 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나쁜 생각은 접으시지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인데 불행한 인생인데 뭐 그리 희망이 있으려고요. 여인의 목소리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왜 그리 생각하십니까? 남편과는 인연이 아닐 수도 있지요. 인연이라면 두 분이 사랑하여 오래도록 해로했을 텐데 짧은 만남은 인연이 아닐 수도 있지요. 당신도 결혼식 아내와 사별했으니 인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짧은 만남이 인연이 아니라면 당신도 아내를 잊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내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젊은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면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듣고 싶어 하는 말 대신 다른 말을 들으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믿고 묻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느새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다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믿고 묻지만 않는 게 좋다는 말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해준다면 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치료가 되겠습니까? 방바닥에 그릇이 보이자 윤행은 배낭에서 일회용 커피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커피가 생각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를 믿고 명약을 드셔보시지요. 이 명약은 뜯어서 그릇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이 있으면서도 달콤해서 마시기에 괜찮습니다. 하루 3번씩 마시면 이틀 동안은 잠이 안 오고 여러 번 설사를 하게 되지요.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가 빠져나오면 몸이 가벼워지니 이곳을 떠나시지요. 윤형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생각의 정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쉬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들판을 지나면 오래된 나무 다리가 보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냇가가 나오는데 그슬로 올라가면 동네 이름이 보동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당새 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여 찾아가세요. 당새 마을을 찾아가면 아주머니께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의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행복하게 사시지요. 가실 때는 저 개를 꼭 데리고 가세요. 저 개는 남편이 죽기 전에 나를 감시하라고 두고 갔는데 데리고 가야 합니까? 개는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기에 주인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줍니다. 보동이라는 마을에 가면 나쁜 무당이 있는데 개가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당새 마을까지 데리고 가세요.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산다는 게 어떻겠는데 이곳에 슬펐던 일들은 모두 있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면서 이 꽃감을 드세요. 고마움에 대한 작은 성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드릴 게 사과밖에 없네요. 윤형이 꽃감을 배낭에 넣고 사과 2개를 꺼내어 아주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를 따라 마당으로 가시지요.